네, 안녕하십니까, 광닭입니다. 제가 있는 지역도 이번 주말을 시작으로 장마가 드디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많은 비와 바람이 예보가 돼 있어서 피해가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서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피할 수 없는 이 장마, 여러분들이나 저나 좀 잘 대비해서 무사히 잘 극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작물별로 장마 대비 영상을 하나씩 준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참외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참외라는 열매 작물을 노지에서 기른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수박도 마찬가지고 토마토도 마찬가지고, 많은 비가 동반되고 또 많은 바람이 불어서 가지가 훼손되고 또 열매가 훼손되고 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고온 다습한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병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지다운 어떤 재배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오늘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또 제가 현재 기르고 있는 참외가 어느 정도 상태에 이르고 제가 어떻게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지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고 좋아 보이는 점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도 빨리 조치해서 이런 것들을 대비하셔야지, 안 그러면 장마 때 피해 입기가 쉽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 참외가 어떤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어미수는요 6마디에서 순지르기를 해서 그 밑에서 각각 아들줄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실한 것들로 각각 3개씩의 아들줄기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줄기를 기르면 손자줄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그 손자줄기는 4번째까지는 모두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손자줄기부터 키우고 있는데요. 아들줄기는 11번째 마디 혹 12마디 정도에서 적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줄기 하나당 많게는 8개, 적게는 6개, 7개 정도의 손자줄기들이 현재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자줄기에서 이제 열매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열매를 일단 2개 정도를 남기고 저는 적심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열매가 어느 정도 크는 걸 보면서 2번째 열매가 잘 자라주는 것 같으면 그대로 2개를 키우고요. 2번째 열매가 영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 2번째 열매는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손자줄기에 2개 정도의 열매들이 자라고 있어요. 그러면 대충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손자줄기 하나당 2개씩, 그리고 손자줄기가 총 7개라고 가정을 해보면 총 14개의 열매가 아들줄기 하나당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개의 아들줄기를 지금 한 포기에서 기르고 있으니까 14개 곱하기 3에서 대략 40개 내외의 열매들이 한 포기에서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어떤 대비가 필요한 건지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잎 관리가 중요합니다. 잎 관리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건 오이와 마찬가지예요.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오이의 장마 대비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잎이 크고 넓잖아요. 잎이 넓으니까 뒤에 이슬이 맺히면 거기에 곰팡이 포자가 날라와서 앉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곰팡이가 피면서 녹균병이 오는 거고요. 또 그게 이제 고온 다습한 환경으로 들어가게 되면 밀가루를 쏟아오는 것 같은 흰가루병이 오는 겁니다. 고온 다습한 장마, 비도 많은 장마, 이거 제대로 넘기실 수가 없어요. 순지르기라는 거를 안 하고 내버려 둬도 더 많이 딴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제가 안 좋은 사례 하나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웃분의 밭인데요, 오늘 제가 촬영한 거예요. 잎을 하나도 정리 안 하고 줄기도 순지르기를 하나도 안 한 밭입니다.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벌써 흰가루병이 왔어요. 무작정 줄기를 남겨놓는다고 해서 많이 달리고 잘 달리는 게 아닙니다. 환기를 좋게 하고 햇빛이 잘 들어서 열매에 잘 닿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작물로 기르실 수 있는 거예요. 다음, 해충에 대한 방제 역시 중요해요. 특히 진딧물이라든지 총체벌레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 특별히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이 2가지는요 바이러스를 전파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병에 걸려서 죽어버립니다. 해당 약제를 쓰시던지, 또 유기농 약제를 쓰시던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민간요법을 쓰시던지,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대로 하시는 건데요. 그거 플러스 주변에 잡초가 없도록 꼭 장마 전에 대비하셔서 싹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잡초들에서 진딧물이라든지 총체벌레들이 숨어 있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장마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비가 오더라도 중간에 비가 그치는 날을 골라서 그런 잡초 제거 작업 중간에라도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가 그치는 대로 중간중간 이런 병해충에 대한 약제를 살포하셔서 해당 질병이나 해당 해충을 방제를 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이제 줄기 관리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많은 바람이 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고정 작업이 필요한데요. 오이 같은 경우는 이제 덩쿨손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참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덩쿨손을 어떤 분들은 남겨두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다 제거를 하시죠. 저는 덩쿨손을 다 제거하는 대신 밑에 오이망을 깔고 거기에 오이 집게나 호박 집게를 이용해서 줄기를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고정 핀 작업이나 이런 고정 집게 작업을 하지 않을 분들이라면 이런 오이망을 깔고 덩쿨손이 이런 오이망을 잡고 고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나무젓가락 같은 걸 꼽아서 그걸 뭐 잡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셔서 이 줄기가 잘 고정이 될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열매 관리가 필요해요. 이렇게 이제 열매가 하나씩 달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장마 기간에는 비가 많이 오는데 여러분들이 참외밭에 멀칭을 해 놓으셨건 아니면 그냥 흙에서 기르고 계시건 간에 열매를 받쳐주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플라스틱 받침대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열매 받침으로 사용을 해서 열매가 지표면의 뜨거운 열에 직접 닿는 일이 없도록 해주는 그런 효과도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비가 많이 왔을 때 열매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에서 열매를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럼 뭐 꼭 이런 제품을 사서 받쳐줘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 지푸라기로 이렇게 뭐 받침을 만들어서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씨가 떨어지지 않는 풀 있죠. 그런 풀들을 모아서 이렇게 받침을 만들어서 열매를 받쳐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는 재료나 이런 것들을 구해서 열매 받침으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거 역시 운이 나쁘면 열매가 뜨거운 지열에 익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열매를 수확했는데 시큼한 맛이 날 수도 있고요. 골아버릴 수도 있고 어떤 지열로부터 그리고 많은 비로부터 열매를 지켜줄 수 있는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이렇게 간이 비가림 설치를 해놨어요. 이렇게 비가림 설치를 해놓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아무래도 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걸 좀 막을 수가 있어요. 원천적으로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상당량의 비를 막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나마 포장을 좀 건조하게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녹균병이라든지 흰가루병이라든지 하는 것들에게서 참외를 좀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이고요. 실제로 이 참외라는 작물의 수명이 연장됩니다. 작물의 수명이 연장된다는 뜻은요, 수확을 더 오랫동안 할 수 있다는 것과 직결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확량과도 연관되는 겁니다. 저는 이 비닐을 지금 2m짜리, 이 폭을 2m짜리를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으로 접은 거예요. 그러니까 1m 정도를 쓴 거죠. 그리고 활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선 활대를 썼는데요. 이 강선 활대는 2m 이상짜리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땅 깊숙이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 활대가 지금 2개씩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비닐 아래로, 하나는 비닐 위로. 그래서 비닐이 바람에 날리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활대를 줄을 쭉 이어서 연결을 하고 그 위에 비닐을 씌웠습니다. 그러면 비가 많이 와도요, 이 줄이 밑에서 받치고 있기 때문에 비닐이 뭐 밑으로 꺼지는 일을 좀 막아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여러 가지 그 자재들을 활용하셔서 이 비닐 고정 작업을 좀 해주셔야 돼요. 뭐 끝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바람에 혹시라도 이게 열리거나 하지 않도록 잘 잡아주시고, 중간중간도 뭐 고정 작업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좀 고정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뭐니 해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건 비가림을 위한 것이지 보온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양 옆에, 그 다음에 양 끝에, 지금 현재 양 옆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공기가 통할 수 있게 해놨죠. 그리고 터널의 양쪽 끝도 지금 다 개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잘 드나들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물론 비가 막 오면서 튀어서 들어가는 건 막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위에서 쏟아지는 비는 상당량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점이 또 있느냐, 아까 말한 그런
녹균병이라든지 이런 뭐 흰가루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열매가 성장하는 과정에 많은 물을 먹게 되면 열매가 맛이 없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 비가 너무 많이 오게 되면 열매가 터져버립니다. 그런 열과 현상도 막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모로 좀 좋은 점들이 있어서 저는 부랴부랴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비가림 설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이거 보시고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이렇게 비가림을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참외, 그다음에 복수박, 그리고 일반 수박까지는 이렇게 간이 비가림 설비로 터널을 만들어서 지금 조치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참외 장마 대비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모쪼록 대비 잘 하셔서 수확 때까지 안전하게 재배하시고 많은 수확하셔서 그 달콤한 참외의 맛을 흠뻑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풍성한 수확 응원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